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정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과 함께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취임 순간부터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무겁고 어려운 외교 현안들, 그중에서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변칙적인 한반도 정책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 외교 정책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동해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선거 결과로 또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또 급하게 또 치러졌기 때문에 정식 취임식도 가질 여유 없이 오늘 12시에 대통령 선서로 간략하게 진행되는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예. 먼저 교수님, 국제정치학자로서 이번 취임식 분명히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오늘 학교에서 마침 강의가 11시 50분에 딱 맞춰서 네. 취임식을 실시간으로 저도 지켜봤는데요. 시계를 확인하니까 정확하게 12시 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가 통합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결의를 제 생각에는 함축성 있고 명확하게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대로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천우 신조로 광복을 맞았고 분단의 아픔 그리고 6.25 전쟁의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네. 2015년 기준으로 세계 6대 수출 6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그런 네. 나라가 됐고요. 당당하게 OECD 선진국으로서 G20이라고 일컫는 세계 주요 경제 20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조로 연명하던 국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자리매김한 자리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작정한 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네. 벅찬 개인적으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국제정치학자로서 취임사를 들으면서 오게티라고 하는 그거를 좀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겠죠. 그게 그래요? 예. 그게 뭔가 하면 네.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요새 위중하다 보니까 그런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모스크바가 빠졌어요. 이왕이면 워싱턴, 베이징, 도쿄를 다 언급할 거면 모스크바도 구색을 맞추는 의미에서라도 좀 언급했었으면 네. 얼마나 저 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외교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도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취임식을 모니터링하고 푸틴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히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했을 거고요. 사실은 옛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국력이 많이 퇴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거든요. 네. 더구나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피할 수 없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러시아가 갖는 지정학적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보다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그런 힘은 여전히 막강히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라고 본다면 네. 러시아에 대한 관계를 앞으로 좀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가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천연가스를 한반도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북한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크림 합병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서방에 제재를 받고 있어서 네. 유럽 쪽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극동 지역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극동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의 투자를 극동 지역의 발전에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이런 모습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러시아도 우리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을 새 정부가 네. 명심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모스크바가 딱 한 단어만 좀 더 했더라면 좀 완벽한 그럼요. 취임사가 예. 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이렇게 섬세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당장 닥친 문제가 사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유세 기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사드 최종 배치 문제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 국회 그렇죠. 비준을 예, 예.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사드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근데 교수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취임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언급한 것이 필요하다면 워싱턴에라도 얼마든지 달려가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미국과의 동맹, 미국과의 공조를 상당히 중요시 우선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치를 계속 한다 아니면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네. 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또 미국을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드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북핵 네. 문제이기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미국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도 무역보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너무 앞서 나가던 것을 좀 호흡 조절을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문제다. 다시 얘기하면 북핵과 미사일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그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미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에게 계속 원칙적인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울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 심각성이 참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반면 또 한미 간 경제 문제 이 부분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FTA 문제들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이 정부 새 정부가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중국 무역 보복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중국의 어떤 무역 보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핑계거리처럼 지금 돼가는 모양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중국이 오래전부터 우리도 그랬지만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각종 부품과 필요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서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중국 제품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을 상당히 애를 써왔거든요. 네. 그것이 요 최근에 이제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역 보복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어떤 국산화 어떤 시장 점유율의 중국 산업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오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것들은 그런 대로 우리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대놓고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나선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당장 FTA를 재검토하겠다. 심지어는 나프타 얘기했던 것처럼 파기하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 FTA의 규정들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에 의해서 손해 본 것이 없다. 오히려 네. 한미 FTA 이외의 것들로 무역 수지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실관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분명히 재협상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때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치밀하게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FTA 문제는 결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FTA 문제는 네. 경제와 정치 전략이 같이 맞물린 문제거든요. 정치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네. 한미 FTA도 최초에 시작될 때부터 한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서 중국에게 정치 전략적으로 너무 끌려가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미국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한 거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네.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좀 치밀하고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잘 준비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 뭐 지금 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역 보복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크게 AIIB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1대1로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먼저는 지금 무역 보복이나 사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다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너무 네. 민족적인 감정으로 서로 양국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고 다행인 것은 올 6월에 AIIB 총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작년에 네. 북경에서 열렸는데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6월 달에 제주에서 열리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잘 우리가 AIIB에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한국과 같은 서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 AIIB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네. AIIB가 국제사회에서 제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중국과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사실 중국이 또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대1로 문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대항해서 중국이 어떤 새로운 중국 입장의 중국 중심의 경제적인 국제 어떤 틀을 만들려는 그런 구도로서 시작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미국과 갈등하지 않는 선에서 1대1로에도 충분히 잘 참여하면서 또 그런 역할을 또 중국이 기대하거든요. 네. 중국의 이러한 역할들을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국제사회가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네.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방에 가까운 한국과 같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할하는 모습이 네. 오히려 중국이 제일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조율하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게 외교입니다. 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문제, 외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위안부 문제입니다. 여기 네네네. 현재 지금 소녀상,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으로 일본과 지금 외교 문제를 겪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일본 정부 문재인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아까 앞서서 러시아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상당히 관계가 계속 정체된 상태에 있었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위안부 문제, 소녀상 문제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네. 이 문제도 사드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이런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위안부 합의나 소녀상 문제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은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입장이 국민의 정서 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일본 당국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의하면서 네.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사실은 일본도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네. 군사 대국화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도 문재인 정부가 지혜롭게 잘 파악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참 해봅니다. 국내 문제도 많지만 외교적으로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특집으로 보내드린 부산은 지금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